김지혜의 인생은 완벽하게 짜여진 한 폭의 비단이었다. 명문 가문의 장녀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단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실이 숨어 있었다. 바로 한영그룹의 회장 한결과의 정략 결혼이었다. 한결은 나이가 지혜보다 훨씬 많고 냉혹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미 없는 기계라고 불렀고 그는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좌우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지혜는 그와 결혼하는 것을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한낱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삶을 거부하고 싶었다. 그녀의 29번째 생일 가족들은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의 마지막 만찬일 뿐이었다. 다음 날이면 공식적으로 한결 회장과의 약혼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온갖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난무하는 홀에서 지혜는 혼자였다. 그녀의 부모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딸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고 그녀의 친척들은 이미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었다. 지혜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들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막히는 이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자정이 지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드레스 대신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민낯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낯설었다. 늘 단정하고 완벽했던 김지혜가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한 마리 야수와 같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내고 현금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핸드폰만 챙겼다. 차를 몰고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한 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점점 낯선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골목길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느새 허름한 동네에 도착해 있었다. 낡은 상점 간판들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곳. 지혜는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몰랐던 삶의 무게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한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김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새로운 이름을 찾고 싶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혜는 허름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를 하며 거칠어졌고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옮기며 굽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부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 탐정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거친 언행은 지혜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대로 잡혀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계약 결혼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한 낡은 공방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땀을 흘리며 나무를 깎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그의 손놀림은 섬세했다. 지혜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결혼이요? 누군지도 모르는 저한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빚 때문에 쫓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해서 민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버렸다. 제가 결혼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숨을 곳은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는 지혜를 불쌍히 여겼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공방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지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혜는 민준이 만들어준 낡은 침대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화려한 궁전도 차가운 눈빛의 괴물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만이 가득했다. 며칠 동안 지혜는 민준의 공방에서 일하며 지냈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공방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도왔다.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민준은 지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고 그녀가 만든 서툰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었다. 지혜는 민준의 곁에서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친척들이 보낸 사설 탐정들이 동네를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지혜가 이 동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지혜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 저를 떠나세요. 당신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혜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도망쳐 왔는지, 그리고 왜 계약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우리 결혼은 계약 결혼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민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했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과 진실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네, 제오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다. 지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가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그들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지혜와 민준의 결혼은 낡은 동사무소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지혜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민준은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선이나 가족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를 나서는 길 지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가문에 묶인 김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였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녀는 이미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신혼집은 민준의 공방 2층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다. 낡고 좁았지만 지혜는 그 공간을 사랑스럽게 꾸몄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고 직접 만든 커튼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다. 민준은 그런 지혜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이 낡은 공간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방에서 일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지혜는 민준이 만드는 가구들을 보며 건축가로서의 영감을 얻었고 민준은 지혜의 밝은 웃음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그러나 지혜는 언제까지고 민준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다. 지혜는 매일같이 이력서를 썼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녀가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지원하는지 의심했다. 지혜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건축 사무소인 희망건축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건축가로서의 열정과 실력만큼은 어느 회사에도 뒤지지 않는 곳이었다. 지혜는 희망건축의 면접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그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면접관들을 놀라게 할 만큼 훌륭했다. 그들은 지혜의 실력을 인정했고 그녀를 즉시 채용했다. 지혜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민준은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지혜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하지만 지혜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집을 떠난 후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의 부모를 대신해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외삼촌인 박 사장은 회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한결 회장과의 결혼을 거부한 것을 빌미로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지혜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온갖 언론을 통해 지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지혜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한편 민준은 지혜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지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에게 도망쳐 왔는지. 민준은 사실 한결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결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대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그는 아버지인 한결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혜와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재능,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왔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정우에게 지혜의 모든 행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정우는 민준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다. 그는 민준의 지시대로 지혜의 주변을 보호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민주는 지혜가 희망 건축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정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혜의 외삼촌인 박 사장이 희망 건축을 인수하여 지혜를 해고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분노했다. 그는 지혜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박 사장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정구에게 희망 건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우는 민준의 지시대로 박 사장보다 한 발 앞서 희망 건축의 주식을 사들였다. 박 사장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희망 건축의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박 사장이 희망 건축을 인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희망 건축의 대표인 김 대표의 신임을 얻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다. 밤늦게 퇴근한 지혜는 민준이 만들어준 저녁을 먹으며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갔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민준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지혜는 희망 건축의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프로젝트는 도시의 낡은 주택가를 현대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과 세심한 디자인은 동료들과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그녀의 외삼촌인 박 사장의 계략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박 사장은 조카의 성공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지혜를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희망 건축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던 투자자들을 위협했다. 박 사장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희망 건축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혜는 프로젝트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절망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무서운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민준은 지혜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빠서요.
지혜는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지혜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는 전구에게 희망 건축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다. 정구는 민준에게 박 사장이 희망 건축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민준은 분노했다. 그는 박 사장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전구를 통해 박 사장의 비리를 캐냈다. 박 사장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했고 그 증거들은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민준은 그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가족들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박 사장을 직접 찾아가 경고하기로 결심했다. 박 사장님, 프로젝트를 방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민준은 전구와 함께 박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민준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그의 태도는 당당했다. 박 사장은 민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이봐, 자네 같은 깡통이 여기에 왜 온 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 사장은 민준을 무시했다. 그는 민준이 지혜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민준은 박 사장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박 사장의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희망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이 USB는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민준의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떨었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느껴졌다. 박 사장은 결국 민준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희망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방해 공작을 중단했다. 박 사장의 방해가 사라지자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지혜는 민준이 무언가를 한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민준에게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 박 사장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지혜는 민준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혜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민준의 공방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서류철에는 한영그룹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혜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결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 한결 회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민준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밤늦게 민준이 공방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그에게 서류철을 내밀며 물었다. 이게 뭐죠? 당신은 누구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지혜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혜씨, 저는...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지혜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한결 회장이죠. 제가 도망쳐온 그 사람 말이에요. 지혜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
지혜는 민준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저를 속이고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대체 왜?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다. 지혜의 분노와 절망은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모든 말,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이 철저한 거짓과 기만으로 포장된 연극이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을 뛰쳐나와 밤거리를 헤매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속삭였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의 거짓말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옥탑방을 나간 후 민준은 그녀를 쫓아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닫혀버린 지금은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는 옥탑방에 홀로 남아 지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지혜가 남기고 간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편지에는 짧고 단호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기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한편 지혜의 가출과 결혼 소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의 외삼촌인 박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지혜가 부모를 배신하고 도망친 폐륜아라고 비난하며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그는 진짜 한결 회장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 남자는 나이가 지혜보다 훨씬 많은 냉혹하고 오만한 사업가였다. 그는 언론 앞에서 지혜를 찾아내 결혼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혜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자신이 도망쳐온 한결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진짜 한결 회장이라는 남자와 마주섰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차갑게 말했다. 누구신데 제 아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십니까? 민준의 말에 언론과 박 사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짜 한결 회장이라는 남자는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자네는 누구인가 감히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가? 민준은 그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구에게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 서류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 서류에는 진짜 한결 회장이라는 남자의 신분증과 함께 그가 한영그룹의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사장과 그 남자가 한영그룹의 재산을 횡령하고 회사를 빼앗기 위해 지혜와 민준의 결혼을 방해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언론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저는 한영그룹의 회장 한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박 사장과 손잡고 저를 사칭한 사기꾼입니다. 민준의 말에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혜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한결 회장이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한결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였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박 사장과 사기꾼 한결 회장은 민준의 폭로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지혜의 가족들은 민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민준은 지혜의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랐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준은 지혜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준은 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해요, 지혜씨.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그를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사랑도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지혜의 말에 민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서로 다시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혜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속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하고 강인한 그녀의 모습을. 지혜는 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했다. 민준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그의 아버지 한영그룹의 회장 한결은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민준에게 지혜와 이혼하고 다시 정략 결혼을 추진하라고 강요했다. 지혜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그의 곁을 떠나려 했다. 당신은 저를 떠나지 못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민준은 지혜의 결심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한결 회장을 찾아갔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결 회장은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냉혹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오 같은 천박한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을 홀렸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결 회장의 모진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아드님을 돈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허락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혜의 용기 있는 말에 한결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의 눈빛에서 어떤 욕심이나 가식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만이 느껴졌다. 한결 회장은 결국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지혜와 민주는 한결 회장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낡은 동사무소가 아닌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지혜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민주는 지혜가 직접 만든 부토니에를 달고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결혼 후 지혜는 희망건축을 그만두고 한영그룹에 입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는 도시의 낡은 건물들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꾸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민주는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지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사랑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